S&P 500 현금 그리고 빅스 선물의 절묘한 조합 인베스코 S&P 500 다운사이드 해치드 ETF 알아보겠습니다. 하락 리스크는 제한하고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는 자산 배분 전략 ETF를 찾는다면 저번에 제가 DRSK를 분석을 했죠. 오늘 소개해드릴 ETF도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구현하는 전략이 좀 다릅니다. DRSK 같은 경우는 주식 콜옵션, 회사채, 풀옵션 같은 걸 이용을 했는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변동성 지수와 현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베스코 S&P 500 다운사이드 해치드 ETF 티커는 PHDGUS입니다. 간략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티커는 PHDG고요. 토탈 익스펜스 레이쇼는 0.43%. 그렇게 뭐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추정하는 인덱스인데 S&P 500 다이나믹 벡터 인덱스고요. 이게 벡터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볼러틸리티 에쿼티 엘로케이터 약자거든요.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데 어떤 기초자산을 사용하냐? 주식이랑 변동성 그리고 현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빌딩 블록이 이제 S&P 500을 추정하는 주식, 그리고 현금, 그리고 여기 스탑로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빅스 선물입니다. 요거의 절묘한 조합으로 이제 구현이 된 전략이다. 빅스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빅스로 많이 알려져 있는 지수인데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미국 증시의 기대 변동성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과거 변동성이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변동성이 움직일 거다 그런 걸 예측한 건데 산출하는 방식은 이제 S&P 500 지수의 옵션 가격을 가지고 역으로 산출하는데 향후 30일 동안 이제 풋옵션하고 콜옵션 이 가중 가격을 결합해서 산정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거 변동성이라는 게 아니라 향후 30일 동안 S&P 지수가 얼마나 변동성이 높아질 것인가 그런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반영한 지표로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공포 지수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느냐? 빅스가 보통 급등을 하면 이제 옵션 트레이더들이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역발상 투자자들은 이제 빅스 지수가 상승하면 공포가 극대화됐다. 이제 좀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빅스가 하락하면 이제 시장에서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그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빅스가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S&P 지수와 빅스의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변동성 여기 보시면 알지만 빅스 지수가 굉장히 꾸준히 우하향하는 거죠. 근데 2008년 같은 급격한 금융 위기가 생기면 지수가 완전 급락을 할 때 변동성 지수 이렇게 치솟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자산가의 상관관계를 쭉 보면 S&P 500으로 봤을 때 가장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커머더티 인덱스, 본드 인덱스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빅스 인덱스가 아무래도 가장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분산 투자하기 위해서. 특히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 이 빅스에 직접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서치 보고서에 보면 여기 직접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든 이제 그 어떤 ETN 같은 게 있어요. VXX라고 있는데 이 상품을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 VXX에 손을 댔다가 손실을 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기초자산이 되는 거는 빅스에 대한 선물, 퓨처를 편입을 하는데 문제는 선물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되면 계속 이 포지션을 끌고 가기 위해서 다음 선물로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이걸 롤오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갈아탈 때마다 이제 콘텐고라 그래가지고 계속 롤오버 비용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평상시에 급락장이 있지 않으면 계속 돈을 잃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벌기는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이제 이 타이밍 잡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걸 사용해서 어떤 시장에 대한 헤징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비용이 비싸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만든 ETF가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전문가가 만약에 알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 체계적이라는 말은 어떤 기계적인 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러틸리티 에쿼티 엘로케이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ETF가 추정하는 지수가 이제 벡터라 그랬잖아요. 이거 약자가 이제 볼러틸리티 에쿼티 엘로케이터고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사용합니다. 룰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로로 보이는 요 컬럼이 보면 리얼라이즈 볼러틸리티라서 과거에 실현된 변동성, 과거 변동성이라고 보고 이제 참고로 22일 동안 거래일이니까 거의 대략 한 달 정도 되는 어떤 주가 변동에 대한 지표를 얘기하는 거고 임플라이드 볼러틸리티라고 하는데 내재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저는 미래 변동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기대되는 변동성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해가지고 트렌드를 이제 세 군데로 나누는 거예요. 다운 트렌드와 트렌드가 없는 경우 그리고 업 트렌드인 경우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과거 변동성이 10에서 20%일 때 미래 예상되는 내재 변동성이 트렌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의 90%를 이제 엘로케이션하고 나머지 변동성 지표에 대한 선물에다가 10%를 엘로케이션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같이 급락장일 경우에 금융위기나 이런 경우죠. 그럼 만약에 이제 변동성이 과거 변동성이 45% 이상 올라갔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래 변동성이 업트렌드다. 그러면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주식의 비중은 60이고 변동성에 거의 40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기보다는 굉장히 시스테믹하고 기계적으로 엘로케이션하는 그런 전략이다. 또 중요한 부분은 아까 현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스탑로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게 워낙 이제 시장이 급락할 경우에 투자자들이 판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는 스탑로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5일 동안의 퍼포먼스를 재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더 하락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무조건 100% 현금화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5일 동안의 퍼포먼스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요거 이제 워터마크라고 봤을 때 그러면 다시 이제 주식하고 변동성을 나눠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테이블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이제 분산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요게 바로 현금화하는 그 구간이거든요.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는 거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 사이에 이제 시장 막 밀리잖아요. 근데 요 룰 베이스로 했으면 아마 100% 현금을 했으면 시장이 계속 이제 루징 스트릭이라고 하죠. 쭉쭉쭉 밀리는 어떤 그런 구간에서 상당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 디펜시브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성과를 보게 되면은 2008년도 대표적으로 S&P가 이제 마이너스 37% 할 때 이 전략은 놀랍게도 플러스 21% 정도가 났습니다. 쭉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변동성도 상당히 이제 S&P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맥스 드로다운인데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어쨌든 S&P가 마이너스 55%까지 맥스 드로다운이 생겼으면 이 지수는 이제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난 게 맥스 드로다운이 마이너스 1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의 핵심 뭐냐면 돈을 많이 벌겠다는 전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급락장에서 맥스 드로다운을 줄이면서 급락장이 없는 위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업사이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로는 좀 덜 벌어도 아래로는 확실히 방어하겠다. 뭐 그런 전략이죠. 왜 맥스 드로다운이 중요하냐? 이거 리커버리 피리어드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S&P 500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이제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하락을 했잖아요. 맥스 드로다운이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이제 컸는데 요게 그러면 하락한 지점에서 원래 본전을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2년 반 정도가 걸리는 거죠. 반면에 아까 그 ETF가 추정하는 벡터, 다이나믹 벡터 지수를 보게 되면 까만색으로 표시되는 게 이제 하락했던 맥스 드로다운 할 때 그 기간이고 원금 회복하는 기간이 보면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니까 S&P는 예를 들면 2년 반 동안 회복할 거를 이거는 거의 뭐 몇 개월 만에 그냥 회복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급락장에서 돈을 벌었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독특한 전략이다 보시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언제 아웃퍼폼하고 언제 언더퍼폼한 걸 알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이 전략은 이제 테일 리스크 해칭 전략이기 때문에 급락장에서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는 전략인 거죠.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약세장일 때 퍼포먼스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유럽의 재정 위기 뭐 그리고 미국의 어떤 뭐 신용 등급 강등할 때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S&P가 마이너스 12% 날 때 이건 플러스 13% 났죠. 반대로 언더퍼폼하는 거는 불마켓일 때입니다. 그래서 S&P가 막 28% 올라갈 때 얘는 고작 올라봐야 6.5%죠. 하지만 돈을 잃지는 않았어요. 상대평가로 봤을 땐 강세장일 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절대평가로 봤을 때는 이제 방향성도 없는 거죠. 강세장도 아니고 약세장도 아니고 옆으로 쭉쭉 길 때 요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보면 이제 트렌드가 없이 옆으로 그냥 불확실성만 가지고 이제 시장이 엎치락 뒤치락할 때가 제일 안 좋은 거고 약세장일 때는 오히려 아웃퍼폼 할 수 있고 그리고 강세장일 때는 이제 오히려 언더퍼폼 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2014년까지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여기 보면 굉장히 확연하죠. 비슷한 전략들이 있어요. 리스크 컨트롤하는 전략, 뭐 로우 볼 전략, S&P 포함해서 맨 밑에가 S&P고요. 뭐 비슷한 다운사이드를 이제 미니마이징하는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이 다이나믹 벡터 인덱스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다. 최근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게요. 이어 투 데이를 보게 되면 이제 전염병 사태 있었을 때 주황색이 이제 S&P거든요. 굉장히 이 맥스 드로다운이 컸죠. 결국 이제 회복을 했지만 또 지금같이 이제 급락장에 만나면 또 어김없이 또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DRSK, 스완, 뭐 RPAR 다 집어넣는데 뭐 RPAR도 이렇게 뭐 나쁘진 않았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근데 제일 성과가 우수한 건 아무래도 PHDG였다. 맥스 드로다운 굉장히 짧았죠. 그리고 리커버리뿐만 아니라 돈을 오래 벌었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퍼폼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다운사이드를 어느 정도 이제 해징할 수 있는 뭐 스완, 뭐 DRSK 다 포함했을 때 굉장히 이제 하락장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난 전략이고 업사이드도 뭐 떨어진 게 별로 없으니까 결국 두면은 강세장에 또 나름 업어갈 수 있는
업사이드도 굉장히 열려있는 굉장히 우량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5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게 되면 뭐 이어 투 데이트는 이제 6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ETF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35%, 1년은 12%, 3년 동안 평균은 8.5%, 5년 동안 평균은 5.5%. 그래서 ETF가 런칭되고 나서 현재까지 5.1%다. 벤치마크 2가 이제 S&P 지수인데 여기 연 13%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절대 수익률만 보면 이제 S&P가 좋은데 이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 중간중간에 생기는 급락장에서 대처가 훨씬 더 우수한 ETF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장 때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뭐 절대적으로 돈이 잃는다는 건 아니지만 S&P보다는 확실하게 언더퍼폼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죠. 이런 ETF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거래가 쉽지가 않아요. 데일리 볼륨을 잘 보시면서 S&P 500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패시브 전략 ETF 거래량 생각하시고 이걸 거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훨씬 적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빅스가 S&P 지수하고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앞으로 좀 유지가 된다면 이제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변동성 신호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전략일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 신호가 안 먹히면 이것도 굉장히 뭐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안 먹힐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잘 퍼포먼을 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락장이 두렵다면 다운사이드 해지드 ETF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중에서도 변동성을 활용한 PHDG US ETF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을 잘 감안해서 장기 분할 매수 그리고 분산 투자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